그 안미영 검사님은 검사 생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2012년 2월 20일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 박탈에 대해서 혹시 그 실무를 경험했던 검사로서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보안 수사 없이 실무가 진행 가능하다면 저도 뭐 이 검찰 개혁의 동기나 또는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까지 전부 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의원님들께서 마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보안 수사권은 직접 검찰에서 수사 기록이 공소 제기에 약간 미흡할 때 직접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이고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경찰의 요구해서 다시 받는 거죠. 네. 저는 요새 경찰 수사가 과연 권력에 중립할 수 있느냐부터 여러 가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호태 경제론을 비판하는 글을 일반 국민이 카톡 단톡방에 공유를 했는데 일반 국민 수백 명의 이거를 가지고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이 수사를 하거든요. 이런 거는 또 되게 열심히 해요. 권력에 영합하는 모습이고 반면에 민생 사건은 제대로 안 합니다.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 유괴하려고 한다는 신고가 있는데도 CCTV 확인 안 하고 돌아가서 국민의 공분을 샀고요. 캄보디아 살해 사건도 협박당할 때 이미 가족들이 신고했는데 80일간 뭐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조치도 안 했습니다. 그 보안 수사 요구권만 요구했을 때 어떤 한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일단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경찰에서 열흘, 검찰에서도 열흘이고요. 한 차례에 한해서 열흘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미 사건을 열흘간 수사한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검찰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 단계에서 검찰에 와서 진술을 해서 비로소 밝혀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건 중에서도 강간상해 사건으로 긴급체포되어 온 구속 피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구속 피의자가 검찰에 와서 비로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요. 그 주장에 대해서 제가 직접 보안 수사를 20일간 진행한 결과 무고임을 밝혀서 구속 취소하고 무고한 피의자를 무고죄로 구속 기소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이게 한 차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거 침입 유사 강간 살해에 있어서도 구속 피의자였는데 그것도 역시 무고여서 무고한 그 피의자를 제가 직접 구속 기소하고 오히려 구속 송치되었던 피의자를 석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긴급 체포해온 경찰에게 다시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도 없고요. 이미 신병이 검찰로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안수사 요구의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구속기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속 송치 사건의 경우에 과연 검찰권이 남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검찰과 달리 특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는 이유가 그 정해진 수사 기간 내에 정해진 부분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송치 구속 사건의 경우에도 딱 21일 시간입니다. 더 하고 싶으면 구속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그럼 송치 구속 사건에서 검찰이 보안수사를 할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히려 특검보다도 훨씬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이 20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훨씬 단기간이고요. 이런 경우에까지 검찰이 보안수사가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안이 있냐면 검찰에서 수배해놓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고 전면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피의자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수배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도 안 잡힌 경우들이 있고요. 또 경찰에서 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보안 수사가 필요했는데 또 역시 도주해서 수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언제 잡혀올지 모르거든요. 잡혀오면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검찰이 수배해 놓은 경우에는요. 영장에서 인치 구속 장소가 검찰하고 경찰이 유치장이 그 인치 구금 장소로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로 돌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장소에 불법 구금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검찰이 보안 수사하는 것 외에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48시간 내에 어렵게 도망 중이던 피의자가 잡혀왔는데 풀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정의에 맞습니까? 이건 보안수사 요구로 전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윤석열이 보안 수사라고 그렇게 야무지게 있어요?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죄송한데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시간 다 끝났고요. 윤석열의 잘못된 수사에 그런 이의를 제기해 본 적 있냐고요? 저희가 12월 3일 비상계엄 있고 나서 사실 검사들이 아무 얘기 안 한 줄 아시는데 검사 게시판에 이 부분에 관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쓴 검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댓글을 달았고요. 그렇게 했어요? 네, 저도 댓글 달았습니다. 그 글이 올라왔는데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네. 보도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이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아무 의견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해요? 자, 지금 문제가 있는 저 안미한 질의하시면 불러서 하세요. 질의 끝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왜? 저는 이 검찰 개혁이 정말 실패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권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안수사권이 전면 박탈돼가지고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되거든요. 지금 형사소송법을 전제로 하니까 그런 것이고 형사소송법이랑 수사절차법 자체를 그거를 구속기한테 달아고요. 검찰 수배 사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48시간 내에 어떻게 보안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구금 장소에 피해자를 구금한 채로 경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까?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나면은 현재의 그 형사소송법상의 구조도 대폭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예. 네, 아까 그 안미연 증인이 이 검찰과 경찰 간에 지금 나누어진 구속 기간도 검찰 송치 이후에 그 실체가 달라지거나 피의자가 달라지는 양상, 그래서 반드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지만 이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구속 기간의 대변화, 공판 중심주의의 강화에 따라서 이 증거물에 기반한 기소의 판단, 영상 녹화나 이런 것들이 의무화된다거나, 그러니까 공판 전 구속이 아마 대폭 제한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사 구조를 생각하고 아까 안미연 증인이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른 형사 소송 구조의 대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논의돼야 되고 이 국회도 그래서 그것이 말씀 우려하시는 실체적 진실과 또 피해자의 갖는 부정의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혜를 다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은 뭐 굳이 그렇게 강변하지 않으셔도 좋을 듯합니다. 안미연 증인께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자, 다음 질의는 서영교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연 증인에게 저도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는 절차들은 머리를 맞대서 만들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내란범이 6개월 만에 구속이 만기가 돼서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내란과 외환죄와 같은 아주 중대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처럼 구속기간을 연장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안미연 증인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오늘 나와서 말하는 태도는 그걸 진심으로 같이 만들어 나가야죠.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으로 생기는 책임은 그러면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지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수사 기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걸 합의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절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사건들 어느 피해자도 보호될 수 있게, 나쁜 범죄자는 다 잡아들일 수 있게
중대범죄수사청은 그냥 만드는 겁니까? 그 걱정이 많으면 안미영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또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검사가 그냥 기소만 합니까? 기소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청 만들고 국가수사본부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박상용 검사 이재명 잡으려고 무리했어요. 잘못했어요. 증인들이 다 나왔어요. 내가 다 연락도 해봤어요. 그리고 쌍방울의 김성태가 접견 과정 속에서 녹취한 내용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5월 17일 이화영 증인이 있을 때 그 변호사가 같이 있었다고요? 그 변호사는 그날 오후에 검사실의 접견 기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시키면서 김용 수사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세요. 김용은 5월 3일 남욱은 5월 3일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게 25년 10월 17일 대장동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5월 3일은 김용에게 돈을 안 준 게 맞습니다. 김용에게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남욱의 진술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었어요. 남욱의 진술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어떤 수사를 했냐고 묻는 겁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었더니 정적 재고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나무인이었더니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수사 대상 아닙니까? 심우정, 박성재, 오늘은 황교안 압수수색입니다. 황교안이 SNS에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을 빨리 잡아가야 된다. 내란을 일으켰는데 황교안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잡아가라고 쓴 겁니다. 이게 바로 내란의 부안해동 아닙니까? 윤석열 하나가 검사 잘못해서 모든 걸 다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러다가 대통령이 되어서 세상을 다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검찰 개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안미영 검사 특히 저는 입법자 여러분이 책임지라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자세입니까? 그게 지금 국가명한 공직자의 자세입니까? 그럼 이 입법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도 없이 이런 입법을 하시는 겁니까? 그따위가 뭔 말이 얘기예요, 되는 이게? 말이에요 지금? 맞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따위가 말이 되는 말이에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책임지지 않으셔서 입법을 하시면 안 되지 누가 않습니까? 책임을 안 진단 말입니까? 그러면 이에 따른 결과를 김신혜법, 주십시오. 태완이법, 살인범 공소시효 누가 없앴어요? 내가 없앴어요. 여러분은 미제 살인 사건 제대로 해결한 적 있어요? 네. 살인범 공소시효 내가 없앴어. 우리가 입법기관이 만들어서 화성연쇄 살인범 잡았고 약촌 오거리 살인범 잡았고 여러분이 기소해서 누명 쓴 사람들 다 재심으로 누명 벗겨줬어요. 검찰이 화성 살인범이라고 잡아서 누명 씌운 사람 누가 벗겼습니까? 저는 태완이법 살인 만들어서 사건 해결한 적이 벗겨낸 거예요. 있습니다. 안미안 반성하세요. 의원님, 제가 안미연 증인 좀 일어나 보시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네.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윤석열 안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증인 안 물어보니까 대답도 해야지. 증인에 대해서 윤석열의 검사로 있다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장일 때 징계 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입니다.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윤석열이 잘못된 짓 할 때 제대로 한마디 얘기를 했어요? 제 역할을 해왔을 뿐입니다. 심우정이 즉시한 거 하지 않을 때 말을 한마디라도 했어요? 제게 발언 기회를 주셨습니까? 왜 그렇게 증인을 닥달해요? 저는 즉시한 거에 찬성한다고 증인이 말씀드린 적 저렇게 없습니다. 이야기하면 됩니까? 지금 오늘이 무슨 자리예요? 국감 자리인지 몰라요? 아닙니다. 아직도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여기 와서? 아닙니다. 여기 와서 범죄자 다루는 검사인 줄 알아요? 참고인으로 정상들이 발언하는 거예요. 세우니까 여기 와서 지금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아닙니다. 안미영 검사! 범죄자입니까? 우리가 범죄자로 보여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 범죄자입니까? 국회의원에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국회의원님께서는 그러면 하지 마세요. 부끄러워요. 오늘은 국민의 이름으로 국정감사를 자리예요. 서영교 의원님, 자, 우리 안미연 검사님 저렇게
조금 진정해 주세요. 네, 안미연 검사님 그냥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 보세요. 지극히 훌륭한 이 검찰이시네 검찰. 수사 기소 분리가 기소했어요. 네? 검찰의 권한 남용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시대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또 이 시대를 다시 새롭게 설계해야 되는 국회가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영교 위원께서 지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빙글빙글 뭐 가로 세로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거나 삐딱하게 우리 박상현 검사는 거기서 굉장히 웃으시는 모양새를 보이는데요. 그렇게 할 자리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잘못된 그 수사 시스템, 수차례 증인을 불러놓고 제대로 조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증인을 회유하거나 급박한 그런 이 보안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보안 수사권의 남용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개혁을 맞닥뜨려서 성찰하는 집단적인 책임지는 자세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연찮게 여러분들이 나오셨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검찰 전체를 대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다소 듣기 불편하더라도 기왕에 검찰 조직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면 국회를 향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국민께 송구한 모습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입법자들이 제대로 검찰의 비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함께 서로 상의하고 해야 되는 거지요. 또 그런 자리가 또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입법자들은 여러분들의 고충을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지혜를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소송 구조가 불가피하게 대폭 바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안미연 증인이 생각하는 건 현재의 소송 구조 아래서의 보안 수사가 꼭 필요하다. 아니에요. 다 바뀔 거예요. 바뀌는데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과 그다음에 이 수사권의 남용이 서로 절충되는 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마리의 토끼, 실체적 진실과 사법 절차에 있어서의 어떤 인권 침해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지 그 두 가지가 절충점에서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것들을 상의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자신 그 각오도 없이 하십니까? 이렇게 다그칠 때가 아니란 말이죠. 앉으세요.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검찰 세력에 엎혀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여러분들의 선배나 또는 조직을 담당하고 그 짐을 지금 떠안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다 지금은 성찰의 시간인 겁니다. 고개를 빳빳이 세울 시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미연 검사님 참 똑똑한 검사님으로 보이네요.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이나 검사장님인 대검 부장들이 안미연 검사보다 덜 똑똑해서 그냥 있는 걸로 아는 모양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검찰 출신이고 실무를 하는 검사들 상대로 계속해서 변호 활동을 해서 제 나름대로는 여기 계신 대검 차장님들과는 달리 실무를 떠나본 적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그리고 검사들은 모르는 검찰 밖에서 일어나는 온갖 음모와 협잡들까지 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보다 저는 보는 사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낫다고 자부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혹시 검사 출신이어서 나도 모르게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신이 맞다고 확신한다면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그거에 관련된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당내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보기에는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것이 참 말도 안 되고 이른바 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도 검사를 해봐서 검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잘 압니다. 그러나 나와서 변호사도 한 10년 해보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나라 전체 판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검사들이 틀에 갇혀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더 많이 하죠.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지들만 똑똑하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애국심은 검사만 있고 실무는 검사들이 다 가장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당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정부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도는 한번 고쳐지면 몇십 년은 기본적으로 가니까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민주당이나 정부나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피감기관들 상대로 국정감사해 보면 검사들의 태도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쫙 돌려보세요. 법원, 감사원. 검사들은, 국민들은 대부분 검사들 싫어합니다. 그런 국민들이 이런 태도를 보면은 더더욱 반감을 갖겠죠. 정치인들 중에는 검사 편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소신대로 주장을 하는데 우연히 검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입을 막는 행위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입법하는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게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권한을 다 박탈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금 보안 수사권을 완전히 뺏겠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는 사건 번호가 없어졌고 지금 이미 여러 가지 폐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보안 수사권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부분 외에도 항고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모검에서 기록을 검토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처분 검사 외에 다른 검사가 그 부분을 다시 보안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로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 다시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 형태로 내려가면 무한 반복되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겁니다. 지금처럼 검사가 다시 재기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불기소 처분을 유지할 것인지 보안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수사한 부분이 채워져서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가려집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법률을 바꿔서 전면 보안 수사할 수 없게 되면 항고 사건의 재기 수사 명령도 전부 경찰로 내려서 보안 수사 요구의 형태로 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바뀌느냐와 관계없이 이미 검찰이 수배해 놓은 사건의 경우에는 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입니다. 발부된 상태의 구금 장소가 경찰에서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 경우는 검찰로 이미 사건이 넘어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 중지를 해놓은 겁니다. 그럼 기록도 검찰에 와 있고요. 사람의 신병이 발견되면 경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안미연 참고인 아까 미리 얘기를 했어요. 이 형사소송 구조는 수사 기소가 분리된 이후에는 대폭 다 달라질 거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발부된 영장과 관련된 사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발부된 영장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도 자체가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미 나경원 의원님은 발언 시간이 끝났어요. 잠깐만요. 제 질의 시간 3분 여기 더 쓰시라고 하시죠. 위원장님 경위 불러서 스스로 퇴장시키세요. 기분을 안 지키시면 제가 질의 시간 3분 나경원 의원 주세요. 눈물 겼다 눈물 겨. 아니 끝났습니다. 자, 제가 답변도 못 하잖아요. 검사가 된 이유는 오늘날 이런 현실을 마주하는 모습을 상상했던 게 아닙니다. 형사사법 정의를 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으면 못해?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던 거, 잘못된 수사를 했던 부분이 있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검찰이 정치 검찰인 좀 반성 좀 하세요. 반성. 옆으로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런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는 게 너무 심각합니다. 반성하세요. 반성이 우선이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조용히 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반성하는 검사가 어떻게 한 명도 없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 안미연 참고인 자 발언 제안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들어가시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부분 외에도 지금 현재 경찰에서 불송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까지 송치할 수 있는 정권 송치하고 있는 부분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은 특히나 암장되기가 좋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송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그 전에도 이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되면 검찰이 여전히요 계속 남용할 수 있다는 걸 걱정하시는 부분은 왜 그러신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모든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권 송치하고 있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같은 사건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만이라도 보안 사건을 인정한다든지 피해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적인 부분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작용이 빠르게 나타날수록 다시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을 다시 종전으로 되돌려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존의 검찰로 다시 돌아가는 게 옳다고 보진 않습니다. 분명히 무리한 수사도 있었고 그리고 무리하게 직접 수사를 특히 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사실 검찰이건 경찰이건 자신이 수사를 처음부터 개시를 하면 아무래도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무리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을 한 마당에 끝을 보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직접 수사 개시권은 검찰이 손을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검수완박 때 사실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직접 수사권은 오히려 내려놓고 사법 통제나 또는 보안 수사나 민생 사건에서 집중하길 바랬는데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달리 검찰 개혁이 그때 당시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작용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 있고 오히려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전부 다 박탈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정말로 제대로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이 많이 미우시겠지만 정말 긍정적인 부분은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과거로 회귀하지 않습니다. 자, 안미연 참고인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앉아 계셔 보세요. 앉아 보세요. 차분하게. 그냥 앉으세요. 아니, 거기 앉으시라고. 네. 의원님 질문 시간 얻어서 하세요. 시간 다가오니까. 자, 거기 그냥 앉아 계십시오. 네. 참고인으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에서 오신 건가요? 저는 가족들은 지방에 있고 네. 현재는 서울에 있는 관사에 2인 1실 관사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쭉 그 국정감사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까 그 이성윤 의원께서 대강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남용으로 인한 여러 폐단을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보도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아까 참고인으로 말씀하신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처럼 뭐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만 그게 현재도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사 준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인권감독관으로서 수사 초기부터 개입해서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검사로서. 다만 검사실에서 수사관을 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 훨씬 검사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한 수사를 받아서 이중 수사를 할 것도 아니고 김학의 사건이나 쿠팡 사건처럼 이 검찰이 올린 것도 모른다고 한다거나 또 특사경이 기소해야 된다는 것도 무혐의 처분하는 쿠팡 사건 같은 것 등을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수사 기소권으로 인한 그 폐단에 대해서
검찰의 대각성과 반성이 필요한 때이고요. 때문에 검찰 개혁은 자업자득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안에 찬성한다고 해서 검찰 조직 여러분들을 증오해서 개인 감정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경험이 이 수사 준칙을 통해서 형사소송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많이 하셔야 될 책무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